네, 그러면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관련된 궁금증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위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리 동결이야 예상하셨죠? 네. 네. 그리고 아마 다음번에는 내리겠죠? 저는 이제 올해 남은 회의가 2번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10월하고 11월. 근데 저희는 어제 회의를 듣고 조금 10월보다 11월에 한 번 더 딜레이 돼가지고 수년시켜서 인하를 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오히려 했습니다. 다음번도 아니고 다다음번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은 어제 회의를 보고 아마 뉴스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인하 신호를 되게 많이 줬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되게 완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저도 처음에 보고 해석을 했는데 네. 알맹이들을 좀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보다 매파적이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금융 안정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금융 안정 부분이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점과 그리고 그게 인하를 좀 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과 그 데이터의 실적들을 확인을 하려면 11월 금통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금융안정이라는 건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을 타겟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타겟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에 거의 한 50% 이상, 네. 70%는 거의 부동산 가격과 가격이었죠. 가계대출 얘기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게 양대 책무가 그러니까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게 고용이 있지 않잖아요. 네.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 어제 회의에서 물가 안정은 거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문구도 실릴 정도로 물가만 보게 되면 인하를 논의를 해도 전혀 늦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금융 안정 부분들은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가 여전히 높고 정부는 지금 8월 들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출 규모가 줄고 가계대출 잔액 규모가 줄어드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야 조금 안심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근데 굉장히 금리 인하 안 했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좀 꽤 됐죠. 꽤 됐고. 근데 또 맨 마지막에 압박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이러긴 했어요. 근데 좀 네. 신기한 거는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뉴스 보도들 보면 주담대 금리가 2%대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계대출을 증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네. 금리 수준들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금리들을 인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원래 시행하려고 했었던 스트레스 DSR도 잘 아시겠지만 7월에서 9월로 연기를 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정부도 수도권이나 이런 전국까지는 아니죠. 수도권 일부 지역들의 집값 오름세나 전반적인 가계대출 오름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꾼 건 맞잖아요. 스트레스를. 네. 그래서 이걸 건전성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하는 총재도 얘기를 한 게 이것과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스탠스를 바꿨으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서 정부는 스탠스를 바꿨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낮추겠다라는 신호를 막 줌으로써 이것과의 좀 차별화 다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일들은 조금 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자리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 사실 엇박자는 별로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엇박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정부 말은 조금 불쾌한 듯 나오긴 했으나 사실은 그냥 같이 잘 가고 있는 거군요. 같이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다를 수는 있겠죠. 선후 관계? 저는
어디 쪽의 인사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좀 유지하면서 가계대출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좀 꾀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누구의 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정부 스탠스를 바꿨는데, 그거를 이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들은 맞으니까 하는한테 그럼 전반적으로 금리는 좀 낮춰줘라라는 좀 뉘앙스들의 의견들을 좀 풍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어제 한국은행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내수 전망치를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망치를 성장률을 올해 거를 2.5에서 2.4로 0.1 정도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춘 거를 보면 수출은 좋은데 내수,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낮춘 거예요. 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민심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민간 소비가 안 좋을 때 가장 타격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하려고 하는 시점들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진 않았지만 어제 여러 가지 성명서나 기자회견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건 시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4분기쯤에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할 거다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는데 그 시점이 10월이냐 11월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금융안정까지 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총재가 내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아차 싶으면 50bp씩 인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위기 때도 우리나라 네, 50bp 네. 인하했었으니까 코로나 때도. 네. 그럼 그걸로 대응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금융 안정 시점은 사실 지금 우리가 내려버리거나 너무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세게 준다고 하면 지금 못 잡으면 이 리스크가 더 커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네. 8월 금통위에서는 동결 결정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 8월 회의 때도 그렇고 뭐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배제하고 네. 그냥 내용만 보면 위아래들을 사실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소수 의견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소수 의견은 안 나왔는데 향후 3개월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금 그 이창용 총재에서는 생겼기 때문에 네. 3개월 내에서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위원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문이라고 하는 그 성명서가 되게 완화적으로 바뀌었는데 기자회견이 되게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위아래가 막혀 있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네. 건데 이번에 8월 금통위도 오히려 저는 이제 만장일치 동결을 좀 주장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인하 소수가 실제로 나올 거다. 왜냐? 네. 시장이 10월 인하를 그래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제 시장 금리가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3개월을 내다보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7월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던 게 4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총재 빼고 6명의 위원이 그걸 찍는데 그렇죠. 4명이면 이제 인하 소수가 아니라 인하 다수가 된 다수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을 좀 많이 꼬아서 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좀 제시가 됐고, 근데 거기서 저는 포워드 가이던스 4명만 봤었을 땐 되게 표면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알맹이를 보면 만약에 정말 10월 인하를 시사하고 싶었으면 4분이나 되는 위원들 중에 1분이라도 인하 소수를 실제로 냈으면 그럼 시장으로 하여금 확실히 시그널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라고 한번 되게 곱씹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기자회견의 70%가 금융안정 얘기로 다 쏠려갔었고 네. 포워드 가이던스 4명이지만 결국엔 만장일치 동결을 했었다는 얘기는 가계부채와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닌가 알맹이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음번 인하가 한 차례 밀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9월에 인하하게 되면 네.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인하를 할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50bp 막 비컨 얘기도 나왔었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할 거다라는 거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화나 원화가 여태까지 너무 약세였던 부분들이 한 방에 되돌려지는 움직임들을 저희가 다 목도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에서
뭐 미국이 9월에 인하했는데 우리가 11월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강세가 된다. 이러기에는 네. 경기 판단들을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통화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외환 시장이 더 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을 네네. 드리면 네. 제가 굳이 뭐 10월에 할 수도 있겠지만 11월로 말씀을 드리는 그 데이터를 보는 시점을 아까 서두에 강조를 드렸는데 저도 이게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어서 뭐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한테도 물어보고 저희가 보도자료들도 다 찾아봤는데 네. 우리가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한국은행이 데이터를 발표해 주는데 거의 한 2, 3주차 뭐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부터 보면 제일 빨랐었을 땐 10일 정도에 발표가 됐었고 네. 그 뒤로는 뭐 12, 13일 날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날짜는 없는데 우리 10월 금통위가 10월 11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우선 다음 달 9월이 되면 8월 대출 잔액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8월 14일까지 시중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4조 늘었습니다. 4.2조 정도. 네. 근데 7월 달에 7.2조가 늘어서 21년 4월 이후로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네.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8월 중순까지 4.2조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8월에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금리나 뭐 신용대출 금리들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미 스트레스 DSR 전에 좀 소위 받으려고 연끌을 하는? 했었던 네.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8월에 유의미하게 7월보다 대출 잔액이 낮아질 거다라고 데이터로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집행 시점까지 시차가 그렇죠. 걸리면 10월에 만약에 9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유의미하게 감소한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제 하는 총재가 얘기했었던 거시 건전성에 대한 파급 효과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10월이 조금은 불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11월 금통위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8, 9, 10월 정도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드는 그 기조가 보이면 네. 추세가 보이면 저희는 11월 달에는 좀 더 편안하게 미국도 내렸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하의 기조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금리를 만약에 그렇게 안 내리고 있으면 한 2달, 3달 정도 대출 잔액이 좀 줄어드는 이 모습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기준금리도 그렇고 네. 그리고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저희가 어쨌든 대출을 받아볼 수 있을 네. 건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저희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조금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부랑 통화정책의 이 당국 간의 공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이 부분들이 확실히 좀 금융안정에 대해서 안정을 되찾아가는 네. 기미들이 보이게 되면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내수를 조금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카드 딱 하나잖아요. 네.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미 시사했습니다. 4명이나 위원이나 이제 3개월 안에 인하할 그쵸. 거다라고 보니까 다만 3개월이 10월과 11월을 다 포함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차별점을 갖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만약에 될 것 이렇게 하면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은행들 이렇게 지도하면서 네.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높이고 어차피 대출은 문제가 부담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그렇다면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죠. 신용대출 기타 많이 대출. 늘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대출 금리를 더 지도하는 더 강화해서 그 금리를 차라리 올리고 그럼 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빌릴 수 있는 금리는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네네. 대신 기준금리를 좀 낮추면 전체적으로 경기는 조금 살아나면서도 대출은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시겠지만 전 정책 입안자가 아니라서 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전망을 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특혜 아닙니까? 은행들을 위한 특혜 아닙니까? 뭐가요?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제기가 될 수 은행들? 있겠네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돈 정말 잘 벌고 왜 우리는 은행이 돈 버는 걸 이렇게 싫어할까요? 은행들만 너무 또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대출을 좀 막아. 지금 그게 이제 막으려고 청량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그래서 들긴 한데. 인하는 시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니까요. 네. 그럼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우리 경기 특히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지는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우선 조금 시계열을 두고 보고자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네. 내수보다는 왜냐하면
그래도 내수에 대해서 그 전망치 자체가 그래도 1%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전망치를 내놨고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막 이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마치 경기가 되게 둔화된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많은데 네. 하는 총재는 어제 명확하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2.4%라는 수준 자체가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고 그리고 하향 조정한 것도 우리가 1분기 때 아무도 예상 못할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났었습니다. 네. 건설 투자가 너무 네. 잘 나왔어서. 근데 네. 그 일시적인 요인들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컸다. 그래서 그걸 기술적 조정으로 이제 낮춘 거고 추세적인 지금 기조 흐름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변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년 성장률과 내년 물가 전망치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가보면 다 수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장일치 동결을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제 저도 네.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마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어제 금통위가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럼 10월 달에 만장일치 동결이 또 나왔는데 네.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6명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저희가 좀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만장일치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8월에 동결을 했는지가 10월 이날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100% 확신을 주고 시사하고 싶진 않았다. 다만 인하는 할 거다라는 뉘앙스는 꼭 풍기고 싶었다라는 게 공존한 자리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빨리 부동산 좀 정부에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죠. 좀 거지 담겨 건설사 있었던. 정책이 우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네. 갑자기 막 대출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기반이 돼야 우리가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네. 전제를 좀 깐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하 이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내에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상황 이게 영향을 더 많이 줘요?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게 더 영향을 뭐 더 많이 줍니까? 우선 동결이나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 주셨던 전자, 그러니까 금융 안정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사이클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하는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9월 달에 미국이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대내 여건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린다는 거, 인하를 한다는 건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가 좁혀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자본 유출에 대한 압박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내 요인들을 더 평가를 하기에는 더 훨씬 수월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네. 기름값도 조금 싸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일정 부분은 딸려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만약에 금리 차가 더 적어져서 그 우리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면 대내 변인들을 더 많이 참고해서 네. 금리를 좀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 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잭슨홀, 네. 그거 이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잭슨홀에서 네. 그냥 열린 결말을 얘기를 할 것 같고 열린 결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우리는 뭐 어떠한 조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만 시장이 일부 기대하거나 정말 얻고자 하는 이게 25bp 이나냐 50bp 이나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 8월 5일이었나 그 블랙 먼데이 날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랬나요? 예, 그날 제가 와서 저 여기 출연을 한두 번 한 건 아닌데 조회수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저를 보려고 온 건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때 50bp 인하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았었죠. 근데 지금 어제 새벽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bp 인하 확률이 다시 지금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시장은 쏠림 현상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표들이 알아서 잘 나오다 보면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잭슨홀을 앞둔 시점에서. 그럼 네. 여기서 굳이 네. 파월이 나와서 우리는 50bp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한국은행이 행했던 것처럼 변동성 관리가 대선의 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엄청 빠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전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 즉 7월 FMC에서 전달했었던 입장을 얘기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네. 그러니까 즉 경착륙에 대한 우려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톤을 가져가겠지만 2018년, 19년이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었던 완전 고용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거다라는 노멀라이징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뭐 샵룰도 부합이 됐고 고용시장은 한 번 미스나면 실업률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긴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네. 기저에는 경착륙 리세션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반응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랑 맞붙어서 폭락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만약에 우린 침체 아닐 것 같습니다. 연착륙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네. 시장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네네.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우선 그 얘기는 미국이 인하는 할 건데 그럼 네. 시장 기대를 충족했으나 갑자기 빅컷을 해야 될 정도로 약한 경기가 아니다. 네. 그럼 달러가 급속도로 약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FX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되는 그 속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세가 일단락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괜찮다 그러면 실적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 뭐 증시에는 그렇게 흔들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네, 네,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장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어제 발표됐지만 그저께 저녁에 발표가 됐지만 고용 통계가 이제 네. 하향 조정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7월 의사록에 이미 연준이 알고 있었음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의사록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번에 고용 통계들이 좀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파월 친구 절대 아닙니다만 지인일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연준의 실기 파월에 대한 비난들을 저는 조금 공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월달 FOMC 기자회견에서 이미 파월은 네. 양대 책무 중에서 고용을 강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6월 달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지금 고용 농팜 이 비농업 고용이 좀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7월 FMC에서 9월에 고용 때문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거를 연준 위원들 다 도닥도닥 토닥여가지고 성명서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인하를 할 거고 25일 인하를 이미 다 시사해서 시장은 100%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BOJ가 깜짝 인상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겹치면서 그런 사단이 한번 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이제 항상 시장이 혹은 뭐 어디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는 빠르게 과열되거나 빠르게 둔화되거나. 급락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뭐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전망하는 지금 9월 인하와 연말까지 남은 인하가 네. 전 여전히 보험성 인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침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샵룰은 있겠지만 지금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네. 과거에 제가 6가지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다 봤거든요. 네. 그 침체 지표가 다 부합돼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 아, 그래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네. 빠르면 작년 4분기였고 늦어도 올해 1분기였어요. 근데 작년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밀리고 있다.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재정 정책을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쏟아부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10월 달에 미국채 금리 5%까지 갔죠. 네. 올해 4월에 미국채 금리 4.7%까지 갔죠. 네. 재정이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침체 지표 가지고 지금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지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는 걸 연준 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9월부터 인하를 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아주는 조치를 취할 거다. 그래서 저는 보험성 인하라고 생각하고 네. 9월 뭐 12월에 인하를 했어요. 그 다음 데이터들이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도 지금 레벨보다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잘 관리하면 큰 침체 없이 그냥
또 스무스하게 다시 뭐 경기 조금씩 살아나고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갈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결국에 기준금리 자체를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잖아요. 네.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그 정도 폭을 줄이는 데까지는 인하를 계속 해가야겠죠. 왜냐 한두 번 내리고 또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그렇죠. 계속 유지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슬로우다운 되는 그 속도나 강도들을 보면서 낮춰는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관리 잘해서 원래 침체가 좀 올 뻔했는데 그냥 다시 잘 살아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그게 보험성 인하의 성공 사례였죠. 아, 90년대 그래요? 중반하고 2019년도 후반인데 옐런. 2020년도 때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그 끝 결말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중후반은 성공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네네, 말씀드리면 네네. 잭슨홀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 톤을 얘기는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파월이 공식 성상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또 자리이기도 하니까 9월에는 점도표랑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업률 전망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시사는 할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잭슨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뉘앙스 자체. 뉘앙스가? 네네. 아. 왜냐하면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가 네. 지금 과대 계상됐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81.8만 건. 네. 한 달 동안 그 매달 평균으로 하면 6.8만 명이 이제 줄어든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업률 자체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톤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 네. 2022년도처럼 8분 50초 만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도 길게 그때 얘기를 너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진 네. 것처럼 쌩 나가셔갖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의 잭슨홀 앞두고 네. 또 이 시장을 굉장히 또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모시고 네, 같이 한번 분석 결과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네. 한 5번 다시 듣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염소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올려서 다시 한번 씹어보고 네, 해야 될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훈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로 네. 연결해 갈 겁니다. 오늘은 우리 특히 국장 좀 올라갑니까? 오늘요? 네. 오늘은 조금 그냥 지지부진. 왜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힘을 빼고 그래? 근데 어제 미국이 떨어졌는데 이미 근데 어제 우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지지부진.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 잭슨을 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 오늘 3% 상승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상승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오프닝 벨 라이브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